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지금부터 약 50분 정도, 4, 50분 정도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동물의 숲 스타일 캐릭터 모션 하루 만에 완성 AI 블렌더 마스터 클래스의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패스트 캠퍼스에서 오픈된 강의는요, 가장 최소한의 모델링만을 이용해서 최대의 아웃풋으로 내는 정말 효율적인 그런 워크플로우를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구성이 됐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무수히 많은 캐릭터들 보이시죠? 여기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단 하나의 캐릭터만 만들면 이 모든 소스들을 무궁무진하게 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SD 캐릭터의 특성상 정말 기본적인 도형들만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 실린더나 뭐 스피어 이런 걸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렌더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뭐 단 하나라도 약점이 있는 분들을 그래도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깊은 블렌더의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요. 제작한 소스를 편집까지 해서 날것의 AR 소스만으로는 사실 신경에 채팅을 읽어버렸어요. 실무에서 사용을 한계가 있었죠. 사실 엉성하잖아요. AI만 봤을 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강의에서는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3D로 블렌더에서 다시 2D로 또 AI로 제작된 모델링을 다시 블렌더로 뭐 이렇게 계속 진짜 여러분들이 AI를 진짜 조수처럼 부릴 수 있는 효율적인 컨트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렇게 캐릭터 스케치를 먼저 마무리해서 왔어요. 본 강의, 진짜 강의 있죠? 패스 캔버스 강의에서 제작된 캐릭터를 베이스로 베리에이션을 한 캐릭터고요. 제가 이 캐릭터의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프랑스 파리에서 요즘 프랑스 좀 유행하지 않나요? 막 잠봉베르 나오고. 아무튼 프랑스 파리에서 바게트를 한 손에 들고 트렌치 코트를 입고 걸어 다니는 도도한 여자. 제가 이 정도로 생각을 했고 이거를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트렌치 코트랑 바게트가 안 보이죠? 이 스케치에서 트렌치 코트랑 바게트가 안 보여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AI를 시켜서 제작을 해볼 거예요. 자, 트렌치 코트랑 바게트 잘 기억해 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손그림에 자신이 없어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이 창작력은 굉장히 넘치는데 손그림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도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런 여러분들의 니즈를 잘 반영을 해서 이 스케치 단계부터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AI를 사용해서 대칭 그리고 벡터 느낌을 정확하게 잘 살린 이미지로 디벨롭하는 과정까지 본 강의에서 담았으니까 참고해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디자인한 캐릭터를 사실 3D로 가져가서 모델링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캐릭터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프론트 뷰, 정면이랑 사이드 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백, 뒷면까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각각의 뷰에 이미지를 깔아두고 조소를 하듯이 우리가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 베타, 어도비 일러스트의 베타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도비 일러스트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 AI를 활용해서 턴어라운드를 시킬 거예요. 사이드 뷰를 만들 거란 말이죠. 자, 아까 만들었던 이 캐릭터 있죠? 이 캐릭터는 손그림으로 제작이 돼서 픽셀 기반의 이미지 파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턴어라운드를 만들어야 되고요. 텍스처를 입히기 위해서 벡터 파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이미지 추적을 했고요. 이미지 추적을 했어요. 확장을 했으면 마우스 흰색 마우스 있죠? 이걸로 뒤에 깔린 이미지를 삭제를 해주고 이 이미지를 눌렀을 때 위에 이 턴테이블 있죠? 여기 플로팅 패널이 있는데 이 플로팅 패널에서 턴테이블을 누르게 되면 AI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 캐릭터의 턴까지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턴테이블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턴테이블로 사이드 뷰까지 이 AI가 만들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면의 뷰가 있으니까 이 사이드 뷰를 또 저장을 해가지고 아까 PPT에서 봤던 것처럼 각각의 뷰에 깔아가지고 모델링을 진행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베타 버전을 못 써요. 나는 무료 버전밖에 안 돼서 베타 버전을 못 써요.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AI를 진짜 조수처럼 부린다고 설명을 했죠. 이, 음, 우리의 조수, 제미나이를 쓰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사이드뷰에 우리가 배치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정면에 캐릭터 아까 만든 스케치를 정면에 배치를 해줬고요. 3번, 사이드뷰를 보면 이 옆면의 이미지를 각각 배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고자 중간까지 모델링을 해왔고요. 가장 요점이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잠깐 남겨놨어요. Shift A를 눌러서 여기 팔이랑 손, 머리, 그리고 얼굴의 모양을 조금씩 만져볼 거예요. 자, 팔이랑 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를 네, 팔은 실린더로 만들었고 손은 스피어로 만들었어요. 지금 요점은 기본적인 도형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게 키 포인트예요. 기본적인 도형으로 만들고 탭을 눌러서 안쪽에 있는 메쉬를 지워주고 지금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면 되는 건 딱 그냥 기본적인 도형만으로도 이렇게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델링을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툴을 알려드리는 거는 본 강의에서 제가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맞아요. 실린더로 스퀘어 실린더로 이 팔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팔을 만들었으면 오른쪽 팔도 만들어야겠죠? 자, 오른쪽 팔은요. 미러랑 네, 맞아요. 미러. 정답입니다. 미러를 활용해가지고 제너레이트에서 미러 그리고 몸통을 기준으로 미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스포이드 툴로 몸통을 찍어줬고요.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는 매끈한데 여기는 살짝 복셀이 깨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사용하면 될까요?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로 이렇게 매끄럽게 잘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모디파이어를 이 스피어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오른쪽 팔로 만들어 볼 거예요. 스피어 누르고 팔 눌러서 컨트롤 L로 커피 링크 하면 오른쪽 팔까지 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뒷머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뒷머리, 머리통 이쪽 사이드 뷰로 와서 머리가 뽑힐 이 메쉬를 잡고 Shift D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P를 눌러서 분리를 시켜줍니다. 머리카락이 되는 부분을 잘 잡고 편집 모드로 이렇게 편집 모드로 3번 모드 사이드 뷰를 이용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익스트루드로 머리를 잘 뽑아줬어요. 여기서 3번 모드 사이드 뷰를 보면서 조금 더 머리카락의 형태에 맞춰서 모델링을 진행해 볼 거예요. 일단 이렇게 러프하게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뷰포트를 보면서 조금 실린더에서 얼굴이 튀어나가는 이 메쉬가 깨지는 부분은 살짝 스케일 같은 걸로 조절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다듬어주면 더 좋겠죠. 자, 이쪽을 머리카락을 만들었으면 앞머리처럼 두께를 조절해 볼게요. 두께를 조절하는 건 이 솔리디파이라는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거고요. 음수 값으로 이렇게 당길수록
바깥으로 두께가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프셋으로 시작이 되는 위치를 잘 조정을 해주면 자, 머리까지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3번을 봤을 때 우리가 사이드 뷰를 어도비를 활용해가지고 사이드 뷰를 만들었죠? 이 사이드 뷰에서 봤을 때 얼굴에 이 굴곡이 잘 안 맞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드 뷰를 만든 거예요. 모델링을 조금 더 쉽게 하려고요. 자, 그랩을 눌러서 사이드 뷰를 보면서 조금씩 다듬어 줍니다. 얼굴의 토폴로지를 잘 고려해가지고 예쁜 토폴로지를 잘 잡는 게 핵심이겠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모델링이 다 진행이 됐고요. 팔에 미러를 적용을 해서 각각의 팔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자, 모델링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다음 단계가 어떤 걸까요? 쉐이딩으로 가볼게요. 색칠을 할 거예요. 색칠을 할 건데 제가 베이스가 되는 컬러를 미리 색칠을 해놨고요. 머리카락은 이 앞머리랑 색깔이 같아야겠죠? 링크 매테리얼로 똑같이 간단하게 색깔을 칠해줍니다. 살색도 똑같이 팔이랑 맞춰줄 거고요. 이번엔 얼굴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께서 UV를 어떻게 피나요? AR을 사용해서 UV를 어떻게 피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UV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UV를 편다는 거는 3D 입체 모델링을 표면을 이렇게 칼로 잘라서 2D의 평면 도형으로 펼치는 작업인데요. 조금 더 쉽게 예시를 들자면 여러분들 귤 껍질 있죠? 귤 까면 귤은 동그랬는데 껍질을 까면 평면에 껍질로 바뀌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3D를 2D로 펼치는 과정을 UV를 편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UV를 펴는 과정이에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잠깐 제가 하는 거 같이 볼게요. 자, 마크심으로 자를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얼굴이 잘려질 부분을 선택을 했으면 A를 눌러서 여기 언랩으로 잘 이미지를 펴줘요. 얼굴이 되는 부분을 어딘지 확인을 한 다음에 가장 텍스처가 가장 잘 보여야 하는 공간으로 위치를 시켜줍니다. 여기서 얼굴의 텍스처가 필요하게 돼요. 얼굴의 텍스처는 제가 아까 우리 AI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벡터화를 시켰고 그 벡터화를 한 기준으로 소스를 딱 따와서 이런 텍스처, 캐릭터의 얼굴 이미지를 바로 가져오고 있어요. 가져왔습니다. AI 덕분에 우리가 펜툴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따야 되는 과정을 생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얼굴의 텍스처를 얼굴에 적용을 해볼게요. 쉐이딩 노드로 와서 얼굴 텍스처를 이 노드 칸으로 가져온 다음에 컬러를 베이스 컬러로 연결해줘요. 자, 얼굴 텍스처가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얼굴 텍스처를 조금씩, 네, 웃기죠? 네, 웃겨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보면서 모델링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얼굴을 맞춰줄게요. UV를 보고 스케일을 줄이면서 Shift J로 뒷면에 있는 레퍼런스랑 확인을 하고 이 정도의 위치로 맞춰주면 어느 정도 모델링 잘 완성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A 포즈 기본 모델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제가 초반에 바게트 빵을 든 그리고 트렌치 코트를 입은 이걸 잘 기억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게트 빵을 이쪽 손에 쥐어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 팔을 제가 한번 일단 지울게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팔을 꺼내줬어요. 이렇게 간단한 팔을 움직이는 모디파이어. 본 강의에서는 이런 곡선의 형태가 어떤 모디파이어로
제작이 되는지까지 심도 있게 다룰 내용이니까 지금은 잠깐 조금 간단하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바게트 빵을 올려줄 거예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3D 모델링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3D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엄청 뭔가 한 땀 한 땀 큐브부터 시작해서 텍스처까지 만들어야 되고 귀찮죠? 그래서 저는 이 트리포 AR을 사용할 건데요. 어떤 빵을 제작할 거냐면 제가 일단 제미나이를 통해서 제미나이랑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렇게 SD 캐릭터에 잘 어울리는 빵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메쉬 AI도 원래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간 오늘 기준으로 트리퍼 AI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최신 강의 커리큘럼에 넣었어요. 자, 이렇게 빵을 만들었는데 이 빵을 저는 그냥 넣고 싶은 게 아니라 조금 더 커스텀을 해볼게요. 제미나이를 가져와서 제미나이에 빵을 준 다음에 제가 어떻게 추가해 볼까요? 이, 이 바게트 반 정도 감싸진 종이봉투를 추가해줘. 모델링 일관성 유지하면서 심플하게. 딱 이렇게 얘한테 시켜볼게요.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도 사실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심플한 프롬프트는 큰 스트럭처가 없지만 조금 더 복잡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순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빠른 모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강의에서는 그 이미지 생성 할 수 있는 모델이기만 하면 돼요. 제미나이가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이상해요. 살짝 와이파이에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SD 모델은 슈퍼 데포르마라는 건데요. 음, 좀 실사 캐릭터가 아니라 살짝 심플화된 그런 캐릭터를 뜻해요. 이것도 본강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빵봉투를 추가한 제미나이를 활용한 빵봉투를 추가한 이미지를 제가 미리 얘를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고자 가져왔습니다. 얘를 이쪽 트리포에다가 끌어다 놓고 모델을 생성해 볼게요. 근데 HD 모델이 아니라 스마트 메쉬 모델로 진행을 해볼게요. 아래쪽에 생성 중이라고 떠있죠? 정말 빠르게 빵의 모델링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얘가 어, 아직은 사실 이 모델링 자체를 잘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렌더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건데요. 그쵸? 많이 깔끔하지 않죠? 여기 무료 제시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시도를 했을 때 10번 중에 한 9번, 9번, 8번, 9번 정도는 이런 식으로 예쁜 토폴로지의 모델링으로 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삼각형의 모델링이 사실 아주 적합한 모델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블렌더로 캐릭터의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런 재질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쉐이딩 모드를 스무스로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빵을 캐릭터한테 쥐어줄 거예요. 원래는 확장자를 잘 고려해가지고 메쉬를 가져와서 또 텍스처를 입히고 거기에 텍스처를 입힌 거에서 노드를 활용해서 범프맵을 만들고 막 이래야 됐죠. 근데 여기 DCC 브릿지라는 아주 굉장히 간단한 브릿지가 있어요. 여기서 블렌더를 켜주기만 하면 브릿지가 연결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내 에셋으로 들어갔을 때 빵들 있죠? 이 빵들을, 빵 중에 하나를 바로 내보내기로 가져와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여기 빵 이미지가 생긴 걸 볼 수 있죠. 쉐이딩도 얘가 직접 다 해줬어요. 그쵸? 쉐이딩도 다 직접 해주고 보시면 아직은 살짝 엉성하지만 얘가 구조까지 확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직은 엉성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렌더까지 배워야 한다는 거고요. 자, L을 눌렀을 때 이 메쉬랑 이 메쉬가 따로 떨어지죠. 그 말은 곧 저는 분명히 AI한테 이미지만 줬는데 얘가 이 구조를 학습을 한 거예요. 아, 빵을 만들었고 빵이 봉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런 이미지를 활용했을 때 충분히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쵸? 정말 재밌죠? 네, 이렇게 해서 빵을 들고 있는 캐릭터까지 완성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씬을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로 잘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만들어진 이미지를요. 자, 이 만들어진 이미지한테 우리 옷을 입힐 거예요. 아까 트렌치 코트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트렌치 코트를 입혀주는 건데 그 전에 한번 이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짚고 가볼게요. 이미지를 먼저 생성했어요. 캐릭터 모델링과 동일한 톤 앤 매너의 에셋 이미지를 생성하고 편집을 했고요. 이거를 트리포를 활용해가지고 3D로 모델링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블렌더로 가져와서 완성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트렌치 코트를 입혀주는 거예요. 자, 프롬프트 같이 볼게요. 베이지색 심플한 트렌치 코트에 흰색 티 청바지, 흰색 아주 심플한 운동화, 한쪽 어깨에 검정색 크로스백, 그리고 크로스백에는 아주 심플한 키링이 달려있는 모습, 캐릭터랑 모델링 일관성을 유지하고 심플하게 빵은 그대로 들려줘 라는 프롬프트를 적용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 프롬프트를 작성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스트럭처가 있어요. 맞아요. 심플은 필수인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실사를 AI로 만들 때랑 이런 SD 캐릭터,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생략이 많이 된 캐릭터를 3D AI로 돌렸을 때, 접근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꾸 실사처럼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 심플하게 이런 거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왜 빵은 그대로 들려줘? 라는 말도 그냥 넣은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본 강의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볼게요. AI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네,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이 모두 이 AI를 기반으로 베이스가 되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트렌치 코트를 입혔죠. 그럼 이 트렌치 코트를 입힌 이 이미지가 오른쪽, 스타트 프레임이 될 이미지고요. 클링을 사용해서 스타트 프레임이 될 이미지고요. 어, 제미나를 사용해서 다시 포즈를 바꿨어요. 이 포즈를 바꾼 이미지가 엔드 프레임이 될 이미지예요. 자, 스타트 프레임, 엔드 프레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클링한테 주고 중간에 모션을 만들어줘 라고 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잘 생각해보면 기획은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죠. 첫 프레임, 어떻게 시작할지 우리가 얘한테 말을 해준 거고요. 끝 프레임, 어떻게 끝낼지 기획을 우리가 다 해준 거예요. AI는 정말 조수처럼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타트 프레임이 될 이미지고요. 엔드 프레임이 될 이미지입니다. 이거를 클링에 스타트 프레임, 엔드 프레임에 각각 끼워서 넣어줬어요. 이렇게 끼워서 넣어줬을 때 프롬프트 작성을 해줬고요. 굉장히 심플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재밌죠? 우리는 분명히 걷는 모션을 하기 위해서 첫 프레임이랑 끝 프레임만 줬는데 얘가 중간에 연결되는 이 모든 프레임을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떤 단계를 하고 있냐면, 어떤 단계를 하고 있는 거냐면, 키프레임, 즉, 애니메이팅을 하는 과정과 이 렌더링을 하는 3D에서 애니메이팅을 하는 과정, 키프레임을 잡는 과정, 렌더링을 하는 과정, 이 두 가지 지루한 부분을 클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수처럼 잘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키프레임으로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제미나이로 만들어서 그냥 배경까지 제미나이로 만들어서 만들어진 이미지 그 자체를 클링한테 주고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이 캐릭터 프롬프트가 굉장히 핵심인데요. 이 프롬프트도 본 강의에서는 모두 제공을 해줄 예정이고요. 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게 되면 자, 이렇게 제작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유의 있게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이 AI가 제가 분명히 컨셉을 영상 통화하는 모습으로 바꿔줘 라는 컨셉으로 줬거든요. 근데 이 결과물에서 영상 통화라는 컨셉을 얘가 잘 이해해서 이런 UI 이런 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 AI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배경도 캐릭터 무드랑 정말 비슷하게 잘 만들어줬는데 여기서는 또 프롬프트가 또 핵심이 되겠죠. 이런 UI, 이런 화면, 휴대폰의 배터리나 와이파이 같은 이런 UI 같은 것도 제미나이가 잘 계산을 해서 만들어준 거를 볼 수 있어요.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미지 한 장을 줬는데 클링해서 이 영상이 움직이는 걸 따라서 이 불투명한 UI를 건너서 보여지는 이 값을 다 계산을 해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죠. 이 불투명한 UI를 얘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완성된 결과물을 디자이너로서 또 우리가 디자이너죠. 디자이너로서 이런 타이포, 엄마 나 지금 어디게? 라는 이 간단한 타이포나 뭐 본인만의 컨셉에 맞춘 후보정을 하나 딱 손을 봐주면 이렇게 AI 냄새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쵸? 이런 엄마 나 지금 어디게? 이런 타이포를 하나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조금 더 기획력이 풍부해지고 조금 더 뾰족한 그런 콘텐츠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다만 이렇게 캐릭터를 자체를 영상에서 녹일 때는 컨트롤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이런 실사 인간이 아니라 개성이 강한 우리 여러분들 이 개성이 강한 나만의 귀여운 캐릭터를 만드는 게 흥미가 있어서 이 세미나에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렇게 개성 있는 캐릭터가 이 AI가 컨트롤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어떻게 해야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본 강의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랑 영상을 제작해 봤어요. 여기서 AI가 자꾸 내 맘대로 만들어주지 않고 뭐 자기 맘대로 뭘 만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는 또 패턴이 있어요. 왜 이런 결과물을 만드는지 알아야 AI를 컨트롤할 수 있겠죠. 이런 SD 캐릭터, 슈퍼 디포르메 캐릭터 같이 좀 생략이 많이 된 캐릭터는 손이 좀 이렇게 생략이 돼 있거나 뭔가 얼굴도 생략이 많이 된 거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캐릭터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AI 학습 데이터에는 사람의 학습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자기 마음대로 5개를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아까 이 트렌치 코트를 입혀줘 했는데 트렌치 코트는 진짜 사람이 입어야지라고 얘가 얘 맘대로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를 잘 유지해서 컨트롤하는 게 핵심이고요.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이 컨트롤, 정말 이 시드를 잘 유지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설명을 하려고 최대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AI의 컨트롤을 위해서 알아야 될 패턴들이 몇 가지 있어요. 특히 영상을 제작할 때 또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각각의 AI 툴은 자기들만의 학습을 기준으로 생성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주는 게 결과물을 만드는 것만큼 진짜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말 맛보기로 진행이 됐고요. 사실 AI로 결과물을 만드는 거는 누구나 딸깍 한 번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AI로 만든 결과물을 사실 날 것 그대로 실무에서 사용하기는 사실 어렵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결과물을 어떤 퀄리티로 만들고 이 만들어진 결과물을 내가 어떻게 원하는 방향으로 드리블하고 편집을 하느냐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쵸?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진짜 여러분들의 캐릭터에 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꿀팁을 진짜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 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